오늘의 수업을 시작할까요? 자, 오늘의 목표는 좀 팬시한 그림입니다. 좀 예뻐 보이는 그림, 그럴싸한 그림.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림을 꽤 잘 많이 그려왔습니다. 뭐 4일 동안 되게 압축적으로 팍팍 배우긴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1차원 그래프, XY 그래프도 그릴 수 있었고, 2차원 그래프, 컨투어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리면 잘 됐지 않나. 어저께 2차원 그래프 그리고 지도 위에다가도 뭘 그렸었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칠했고, 컨투어 등고선 라인도 그렸고 했습니다. 뭐 그만하면 사실 테크닉적으로는 거진 다 배운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잘 응용하는 게 남은 거지,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배운 거고요. 오늘은 그 기술적인 중에서 사실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려봤는데 다는 못 하겠더라고.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수업에서 빠뜨리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림라인 그리는 거. 스트림라인은 생각해보면 컨투어도 아니고, 컨투어도 아니고 색깔 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UV 벡터를 이어서 이렇게 있는 선을 그리는 거니까 사실 이 스트림라인은 근데 NC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NC에서 가능은 한데 수업 시간에 미쳐서 이 수업 시간이 짧아서 못 다루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나 다른 교수님이나 혹은 뭐 이렇게 졸업 연구 쓸 연구실의 선배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스트림라인 그리는 거 못 가르치고요. 벡터 플롯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건데 UV를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서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이렇게 벡터장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도 그릴 때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뭐 까만색 선으로는 등압선 혹은 등고선을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는 등온선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NC에서 가능해요. 가능한데 수업 시간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수업 시간에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뭘 다룰 거냐면은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여러 개 그릴 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오늘 숙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그림을 그린다 칩시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키면 제 방에서 예전에 졸업 연구했던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봄 하나 띡 그리고 여름 하나 그리고 가을 하나 그리고 겨울 하나 그려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붙여. 이렇게 막 이렇게 여백 잘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붙여. 막 그러면은 근데 들쭉날쭉해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NCL에서는 그 여러 개의 그림을 한 번에 차차차차작 그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컬러바도 딱 공통된 컬러바로 딱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지도와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 배우고, 어저께 잠깐 일종의 이거 이제 소원수리격인 수업 내용인데 계절 평균. 지금 44년치 이렇게 모였는데 DJF 평균은 어떻게 하나요? 뭐 JJA 평균은 어떻게 하나요? DJ 평균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몇 가지 DJF 평균 특히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하는 법이 굉장히 그리고 다양한데요. 제가 주로 쓰는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기법이라서 다른 연구실에 가면 다른 연구실에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 보면은 또 다르게 짜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제가 짜는 방식대로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 정도로 수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날입니다. Day 5. 자, 우리 할 줄 아는 거 여기다가 어저께 XY 그래프의 범례를 추가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 선은 뭐고 이 선은 뭐고 이 선은 뭐야. 범례 추가하는 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 그래프, 등고선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컨투어 등고선을 그릴 수도 있고 쉐이딩, 색깔을 칠할 수도 있었고, 지도 위에 컨투어를 그릴 수도 있었고, 언더바 맵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GSN, CSM 컨투어 언더바 맵. 그 다음에 거기에 쉐이딩 그래프가 있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레이블 막대를 붙일 수 있었고, 레이블 막대를 뭐 이렇게 가로 놓고 세로로 놓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로 배웠던 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하지만 멀티 디멘전 다차원 배열을 이렇게 뭐 3차원, 4차원 배열에다가 배열 통계 기법을 써서 이걸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1차원 혹은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계속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야 그게 맞는 건가. 계산 로직으로 맞고 물리적으로 맞고. 그걸 좀 잘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어저께 해보세요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지도 위에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죠. 그죠? 지도 위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 했었는데 뭐 색깔 칠할 수 있었죠. 해보세요라고 하고 어저께 끝났었고 요렇게 하면 됐습니다. 네, 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에다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쌓아 올릴 거라서 네, 요거를 휘리릭 한번 타이핑을 해서 네, 요 뒤에다 뭔가를 좀 쌓아 올립시다. 변수는 이번에는 그 hgt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height 네, 파일을 가져와서 거기에 hgt라는 이름이 붙은 변수를 가져올 건데 네, 다 가져올 건 아니고 처음에 가져올 때 시간이 0번 맨 앞에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79년 1월에 해당할 거고 850헥토파스칼 레벨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위도 경도는 모든 걸 가져와서 hgt라는 변수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정하는데 예, 리소스에 fill 할 건 예, 컨투어 리소스를 주었고 컨투어 리소스에 fill 해서 아 얘는 이제 쉐이딩을 할 거구나 알겠고 그 다음에 라인도 켰고 그러니까 선도 그리고 색도 칠하고 근데 선에 라벨은 붙이지 말고 예, 마지막에 그 레이블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뭐 컨투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간격 그것도 예, 붙이지 말고 그래서 예,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열어서 예, GSN, CSN 컨투어 맵 예, 컨투어 그림인데 지도 위에다 그리는 컨투어 맵 그래서 요 HGT를 예, 요 리소스에 맞게 워크스페이스에다 그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짠 하면 잘했다면 에고 요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요 네 줄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아는데 요 네 줄 중에서 요 한 줄만 써도 얘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예. 여기 의심되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가지고 요 세 줄을 주석 처리해보고 그려보면 압니다. 요 세 줄을 주석 처리하고 그려도 똑같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이 예, 앞뒤가 다르구나. 예,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쓰라며 예, 자기는 필요하지 않은 세 줄을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줄을 알면서도 굳이 쓴 이유는 각각의 옵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켜고 싶을 때 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줄은 안 써도 되지만 예, 쓴 겁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이 세 줄 없이 이 한 줄만 써도 그림은 저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되게 이 그래프는 되게 사실 놀라운 그래프인데 예, 생각해보면 좌표가 마이너스 90부터 플러스 90인데 예, 지가 알아서 예, 90S, 예, 마이너스 90을 90S로 붙여놓고 예, 여기다 북쪽은 90N이라고 지가 알아서 붙이는 아주 놀라운 작업을 지가 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도 예, 원래 0도부터 360도죠. 그죠? 0도부터 360도인데 지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시작 데이터가 여기입니다. 시작 데이터가 여기예요. 근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려놨네. 그리고 반대쪽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 NCL이 그냥 알아서 그려라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작업을 지가 알아서 해놓은 예, 상황이긴 합니다. 예, 색깔은 똑같지 않아도 되고 예, 이런 2차원 그래프에 지금 색이 처려져 있고 여기 지금 각 색마다 이렇게 지금 선도 그려져 있고 예, 뭐 요 정도 그림이 나오면 됩니다. 다 됐나요? 예, 색은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 하고 예, 했을 것 같은 예, 그 지도 위에다가 예, 색깔 칠한 그래프, 등고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쁘네요. 요 지도의 도법을 예, 그러니까 지도에 근데 도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혹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메르카토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메르카토르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중에 예, 대학 이걸 다시 봤겠죠. 지도 도법을 봤는데 뭐 처음엔 영어로 봤어요. 그거를 영어로 봤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단어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 그게 메르카토르였어. 아, 이게 내가 중학교 때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예, 그런 기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도는 사실 그리는 방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둥글어서 예, 지구는 둥그니까 그 둥근 지도를
2차원 평면에다가 왜곡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지도든지 왜곡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도 도법 혹은 지도 투영법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 투영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각자 투영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도 투영법엔 철학도 있습니다. 예, 필로소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여기 되게 많이 쓰는 도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퀴디스턴스 실린더리컬 뭐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예, 여기 뭐 위경도 간격이 일정한 것 같고 위도 간격이 일정한 것 같고 예, 경도 간격이 일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굉장히 친숙하게 보이는 그런 도법입니다. 얘의 장점은 이 지도를 봤을 때 예,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하면 어디인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도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죠.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예, 정확한 지적인데 아까도 했지만 이 둥근 지구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내면은 사실 모든 투영법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모든 투영법의 공통된 문제고 이렇게 그렸을 때에 이렇게 하면 얘는 아까도 했지만 모든 투영법은 다 왜곡을 갖고 있어요. 얘는 어떤 왜곡이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좀 더 좋을까요? 얘는 어떤 가장 이 지도의 가장 심각한 왜곡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극지방이 너무 넓어지죠. 사실 생각해보면 요 90도에는 이렇게 길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극단적으로 하면 얘는 점 아니야? 90도에는 점이 북극점 하나지 90도에는 북극점이 이렇게 선으로 길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잡아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지역에 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커져요. 캐나다가 이렇게 클 리가 없어. 물론 큰 나라지만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아. 예, 그래서 혹자들은 이 지도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작거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되게 큽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이 적도 부근에 있는 것들은, 예, 요 적도 부근의 얘네들은, 예,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버프를 못 받잖아. 예, 이렇게 극지역으로 가야 이렇게 늘려지는데 적도 부근에 있는 애들은 안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안 커 보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예, 여기 그린란드가 이렇게 클 리가 없어요. 여기가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가 이렇게 안 커요. 예, 실제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투영법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개선된 투영법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 투영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써놨는데 위에 한 줄만 일단 써볼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고 여기 지금 옵션들이 지금 6줄을 제가 추가해 놨는데 MP로 시작합니다. 맵의 약자입니다. 예. 맵인지 맵 프로젝션인지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왠지 맵 프로젝션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 맵 프로젝션 MP에서 여기는 MP 프로젝션인데 앞에 P가 대문자 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로빈슨이라고 썼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로빈슨 도법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요거 한 줄만 넣고 NCL을 실행하면은 지도 모양이 확 달라진 무언가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5줄은 약간 옵션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요 순서는 그래서 요 한 줄을 넣고 NC를 실행해보고 이거 뭐지? 예, 하신 다음에 5줄을 마저 넣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 아까랑 또 뭐가 좀 다른데? 라는 걸 느껴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도법 할 때 그 등각도법, 뭐 등적도법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없죠? 예, 넘어갑시다. 뭐 그런 게 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둥근 지구를 평면에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이 생겨나는데요. 그때 모든 면에서 왜곡이 생겨나는데 그렇다고 그냥 왜곡이 생겨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똑같이 무언가는 보존하기 위한 도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은 같게 만들자 하면 그게 등적도법. 각은 똑같이 만들자라고 하면 그게 등각도법이게 됩니다. 사실 등각도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계 지도가 제일 맨 처음 필요했던 사람들은 바다 위의 사람들이거든. 바다 위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예,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찾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침반 가지고 각을 재서 합니다. 각을 재서 하는데 거리는 틀려도 사실 괜찮아. 그 사람들한테 더 가고 덜 가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전혀 이상한 데로 가겠죠. 지도에서 30도를 꺾었는데 이게 지구상에서는 실제로 30도가 아니야.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등각도법을 주로 썼었는데 등각도법을 쓰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북극이 엄청 넓어지는, 북극과 남극이 엄청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타이핑 하셨나요? 예, 타이핑 소리가 좀 잦아들었는데 해보면 이런 지도가 그려집니다. 예, 얘를 로빈슨 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북극하고 남극을 조금 줄여놨죠? 예, 둥글게 말아서 좀 줄였습니다. 얘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어쩌면 최악의 도법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 도법이 아까 지킬 수 있는 게 4가지 정도쯤 있거든요. 뭐 각, 뭐 면적, 뭐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 4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도 보존이 안 돼.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 4가지에 대한 오차는 제일 적어요. 하나도 안 맞는데 오차는 제일 적어. 예,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 다 틀린 거야. 조금씩 틀린데 그게 조금이야. 예,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등각도법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틀려요. 예, 면적이 엄청, 각은 딱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만 면적이 엄청 틀리고, 예,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얘는 조금씩 다 틀리는데 그게 다 조금씩이라서 봐줄만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예, 전지구 면을 그릴 때 로빈슨 도법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 했지만 각자 연구실에서 쓰는 도법을 쓰세요. 예, 저는 로빈슨 도법이 좋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로빈슨 도법이 짱이라는데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냥 각자 연구실에서 쓰는 도법을 쓰면 됩니다. 그 연구실의 룰을 따르세요. 예,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말았고요. 예, 요게 지금 맨 처음에 아마 요거 한 줄만 넣고 하면 여기 사각형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었을 겁니다. 그랬었을 거예요. 지도에 사각형 테두리가 생겼을 겁니다. 그거 없애는 명령어가 요겁니다. MP의 페림 온. 이거 지난번에 그 레전드 붙였을 때랑 명령어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앞에가 LG였었고 레전드니까. 여기는 지도의 둘레라서 앞에 MP로 시작합니다. 그거 꺼라라고 한 거고 요 세 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요 지도를 그리면 요런 선들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네,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가 되는 선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MP, 맵에 그리드 and rim. 네, 그리드가 요거고요. 네, 요 지금 가로 세로 줄이 그리드고 여기 지도 맨 바깥쪽 요 선, 네, 둘레, 요게 rim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켜라라고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단어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드, let, spacing이니까 요 그리드에서 latitude, 위도의 간격을 30도 간격으로, 그러니까 90도, 60도, 30도, 적도, 네, 남이 30도, 남이 60도, 네, 남이 90도 선일 거고, 그리드 론 스페이싱 F, 그러니까 네, 롱기튜드의 간격은 45도 간격으로 그려라라고 한 거고, 네, 센터론, 요 지도의 가운데 요 위도선을 몇 도로 할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 지도의 가운데선, 요 전체 지도의 가운데를 몇 도가 오게 할 것인가. 135도는 일본 선을 지나가는 거고 서울은 127.5도를 지나가는 거라서 사실 서울을 127.5도로 놓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면 알겠지만 요 가운데 선이 직선이 안 나와요. 살짝 어긋난 거라서 45도를 했으니까 45의 배수가 돼야 딱 가운데가 직선이 떨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빈슨 도법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요 그림하고 비교해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눈에 담아둡시다. 네, 여기 레이블반은 별로 볼 필요 없어요. 레이블반 똑같아요. 요 그림, 여기 제목도 별 필요 없어요. 지도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요 지도에 눈에 초점을 맞춰두고 눈에 익혀둡시다. 얘를 봅시다. 뭐가 달라진 것 같은가요? 그리드 선은 내가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린 거고,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자, 얘를 눈에 잘 담아둡시다. 전체를 잘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전체 지도를 잘 눈에 담아둡시다. 여기를 봅시다. 아까 지도하고 비교해서 뭔가 조금 불친절해졌어요. 힌트는 불친절해졌습니다. 뭐가 불친절해졌나요? 위경도 값이 사라졌죠.
예, 위경도 값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 NCL 지도 도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NCL에서 위경도 값을 지도 위에다가 위경도 값을 쓰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됐는데 NCL에서 딱 그 요 위경도, 나이스한 위경도를 지원해주는 도법이 딱 2개 있습니다. 하나가 이거고 기본으로 쓰는, 다른 하나가 좀 이따 보여줄 이렇게 그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그건데, 그거 2개 빼고는 별로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예, 별로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붙이려고 해도 방법이 잘 없고 강제로 붙이면 되게 안 예쁜 값들이 나와요. 이씨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고급 스킬인데 NCL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잠깐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만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는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뺐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도법을 안 바꾸면 됩니다. 네, 도법을 안 바꾸면 그 기본 도법에는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나이스하게 위경도 값을 붙여 놓습니다. 내가 도법을 왠지 멋들여서 바꿔놓으려고 하면 그때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어디 갔어? 여기 이그젠플의 맵이었나? 이그젠플의 맵에 들어가면은 지도와 관련된 이그젠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맵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한 이렇게 테크닉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예 분류 중에 하나가 틱마크가 있어요. 도법이 아니잖아. 근데 따로 하나로 분류해 놓을 만큼 이게 양이 많은 겁니다. 틱마크가 있고요. 지도 위에다가 틱마크를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한 예제가 이만큼이나 나와 있어요. 이상한 도법들에다가는 어떻게 붙이지? 뭐 이런 게 있는 건데요. 여기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잘 보면은 이게 이상한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도법에 대해서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는 양이 많아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도 투영법에는 약간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투영법을 쓰고 싶으면 결정적으로 그 틱마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주의하자. 뭐 어떻게 하면 된다며. 그래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쓸 일이 생기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됩니다. 자, 이런 투영법이 있고요. 다른 투영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거 이렇게 그 MP 프로젝션 그거 지우고, MP 프로젝션 그거 지웁시다. 그 사이에 아까 빨간색이랑 그 파란색 썼던 거 지우든지 뭐 다 주석 처리하든지 해놓으면 되고, 요거 한 줄을 써놓읍시다. RES, GSN, 폴라는 NH 라고 쓰고, 명령어가 바뀌는데 GSN, CSM, 컨투어 맵, 언더바 폴라입니다. 폴라가 극이란 뜻이죠. 뭐 폴라 코디네이트 극적 표계. 요거는 타이핑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아까 거 그 6줄 주석 처리만 띠리릭 하고 다 지우면 또 다시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주석 처리해 놓고 요거 한 줄을 쓴 다음에 여기 명령어에다가 언더바 폴라만 써 놓으면 됩니다. 잘 그렸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오, 나이스하지 않나요? 그 기후 연구할 때 이런 그림이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북극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고 이런 것들, 이런 그림 자주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전 이렇게 큰 스케일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 볼 때마다 제일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 어디쯤입니다. 한참 찾아야 돼. 120도하고 130도 차지해서 우리나라 어디지? 이 근처인가? 뭐 맨날 이렇게 찾는데요. 요거구나. 우리나라 여기 있네.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원한다면 이렇게 센터 위치, 롱기튜드를 바꿔줄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일단 보여준 겁니다. 잘하면 요게 스테레오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NCL 홈페이지에서 여기 파퓰러 링크에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보고 있죠. 여기 컬러 테이블 지난번에 봤었고, 뭐 대시 패턴도 봤고, 뭐 마커 테이블도 봤는데 여기 밑에 보면 맵 프로젝션이라고 있어요. NCL에서 지원하는 맵 프로젝션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꽤 많지 않나요?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을 일인가 싶은데 있습니다. 그 디폴트가 요겁니다. 실린더리컬 이퀴디스턴트. 이게 기본 도법이고요. 우리가 했던 아까 로빈슨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지금 좀 아까 했던 게 여기 아닌데? 왜 폴라 스테레오그래픽입니다.
폴라스테레오그래픽 도법을 쓴 거고, 얘는 근데 뭐 MP 프로젝션 이런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얘만 좀 독특하게, 그 명령어 자체가 GSN 언더바의 뭐 컨투어, GSN, CSN 컨투어 맵 언더바 폴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필요할 경우가 종종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보니까 또 요 경도가 되게 나이스하게 붙었네요. 그죠? 예쁘장하게 잘 붙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알아서 잘 붙여주는 도법이 딱 2개 있어요.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실린더리컬 이퀴디스턴트 기본으로 있는 그 도법하고 요 폴라 스테레오그래픽 코디네이트하고 요 2개만 알아서 얘가 이렇게 잘 붙여주는 코디네이트고요. 나머지는 좀 수동으로 붙여줘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전지구 도법은 제가 아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사실 되게 많긴 한데 나머지는 약간 좀 이렇게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했던 그 직사각형 기본적인 도법이랑 극지역을 조금 줄여놓은 로빈슨 도법, 아니면은 북극, 뭐 얘를 생각해보면 NH를 SH로 바꾸면 당연히 남극되지 않겠어요? 노던 헤미스피어니까 서던 헤미스피어 쓰면 남극 지역에서 본 게 되겠지. 그래서 요 스테레오그래픽 폴라 코디네이트 요 3개 정도가 제 생각에는 전지구 도법을 쓸 때는 거의 요거 정도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몰라도 될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전지구는 항상 너무 큽니다. 그 동아시아 지역, 예를 들면 한반도 지역 이렇게만 잘라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죠. 얘는 사실 조금 길어요. 지금 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줘야 되는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게 이만큼이에요. 추가돼야 되는 게 이만큼입니다. 언제다 치지 하는데 이거 안 쳐도 아마 쳐야 되는구나. 칩시다. 아까 이제 맞게 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맞게 했는가를 살펴봅시다. 맞게 하면 얘를 아까 별로 바꾼 거 없이 저기는 지워야 되겠죠? GSM 폴라에 다시 세미콜론으로 주석으로 막아두든가 지우든가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다시 바꿔야 되죠. GSN, CSN 컨투어 맵 언더바 폴라 지우고 그냥 맵으로 끝나야 됩니다. 폴라 쓰면 계속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그리라고 할 테니까 언더바 폴라 지우고 옵션 요거만 추가하는 겁니다. 맞게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게 좀 긴 영어 단어라서 이게 영어를 읽으면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램버트. 여러분들 근데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혹시 관련 수업이 있었으면은 람베르트. 이게 람베르트 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람베르트 도법 혹은 램버트 도법. 메리디안, 패러렐 이런 얘기고. 많이 되게 긴데 MP를 시작해서 지오피지컬, 라인, thickness 이고. 이건 또 PM을 시작하는데 틱, 마크, 디스플레이 모드. MP 프로젝션은 램버트 컨포멀. 잘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조금씩 봅시다. 위에 5줄이 지도의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그냥 요게 사실 아웃풋의 종류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쓰는 모델에 따라 달라질 건데 졸업 연구할 때마다 좀 달라지겠죠. GCM처럼 전구 모델을 그냥 레티튜드, 롱기튜드로 자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레티튜드 몇 도, 롱기튜드 몇 도에 뭐 이렇게 레벨 어디에 아웃풋 몇 도, 대부분의 전구 모델들이 아웃풋을 그렇게 냅니다. 그렇게 낼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쓰는데 기억만 해두세요. 혹시 워프 모델을 졸업 연구할 때 워프 모델을 쓰라는데요. 혹은 뭐 이런 연구실은 사실 제 방이 그렇습니다. 요거랑 다른 옵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쓰라고 하던데요. 뭘 써야 되죠? 라고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워프 모델처럼 좀 걔는 애초에 다른 도법을 써서 걔는 아웃풋이 레티튜드, 롱기튜드 이렇게 격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걔는 좀 헷갈립니다. 근데 걔 말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재분석 자료를 다운받든지 아니면 GCM이 돌아가는 결과를 쓴다든지 그런 걸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지금 옵션이 뭐냐면 MP 리미트 모드입니다. 리미트가 제한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어떻게 자를 거냐? let 론 방식으로 자를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을 레티튜드, 롱기튜드로 자를 거야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것만 보면 예, 뭐 그 다음에 단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min 론, max 론, min ret, max ret. 예, 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 80도부터 155도까지, 13도부터 67도까지 뭐 이렇게 예, 저 숫자를 왜 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제가 적당히 예뻐 보이는 숫자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 숫자를 적당히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예, 지금 중위도 지역이겠죠? 위도가 13도부터 67도니까 센터는 몇 도니? 대충 몇 도니? 하나 더 하면 80도고 대충 한 40도 부근이네요. 센터가 그죠? 예, 예, 아주 대표적인 중위도 지역입니다.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잘라놨을 때에 예, 제한된 영역, 예, 제한된 영역인데 이게 중위도야. 그러면 쓰는 도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씁니다. 램버트 컨포멀 도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람베르트 도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깔때기를 하나 씌우는 겁니다. 뭐래? 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깔때기를 하나 씌워요. 예. 이렇게 깔때기를 씌워서 요 지구 요쪽 요렇게 있는 데이터를 요쪽에 있는 데이터를 요 면에다가 대응시킵니다. 예, 여기 요렇게 있는 것을 요쪽 축에 오게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예, 그런 식의 도법이에요. 그래서 펼치고 나면 얘는 이제 평면이고 평면일 거 아니야. 예, 요런 식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예, 람베르트 도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걸 람베르트 도법이라고 부르고요. 혹시라도 나는 적도 지역을 연구한다 그러면 조금 다른 도법을 씁니다. 적도 지역은 머케이터, 메르카토르 도법. 예, 독일식으로 부르면 메르카토르. 이걸 미국식으로 불러서 머케이터라고 부르는 도법이 있는데 적도 지역을 쓸 때에는 머케이터, 메르카토르 도법을 주로 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10중 9.5 이상 아마 자르면 중위도를 자르겠죠. 전지구 아니면 중위도를 자르겠죠. 우리나라 부분을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위도를 자르게 되면 람베르트 도법을 쓰면 됩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참고로 그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자를 때 특히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제한해서 자를 때 그거 잘 안 씁니다. 아까 봤던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렛론 쓰는 도법을 여간에서는 사실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반도 모양이 찌그러져요. 위에가 펼쳐진 모양 나와서 한반도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되게 납작하고 안 예쁘게 모양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 한반도의 모양이 나오려면은 요 도법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뒤에 세 개는 요거에 딸린 예, 지정해줘야 되는 옵션 세 개입니다. 램버트, 메리디안, F. 요 메리디안이 가운데 그 기준선을 몇 도로 할 거냐, 예, 센터 선을 몇 도로 할 거냐. 이고 127.5도 서울을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패러렐 1F, 패러렐 2F가 있는데 얘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30, 60 쓰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몇 도로 할 것이냐. 예, 그래서 30도, 60도. 예, 로 할 거야. 예, 그렇게 지나가는 원뿔을 만들 거란다. 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예, 쫙 둥근 지구를 저 원뿔 평면에다 펼쳐줘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나이스하지 않나요? 예, 이걸 내가 다 일일이 예, 지구는 둥근 지구를 저렇게 예, 돋보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알아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줄, 요거는 잠깐 건너뛰고 예, 얘를 안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일반적인 지도라서 위경도 표시가 안 돼요. 강제로 그래서 얘는 그나마 다행이어서 로빈슨 도법은 그것도 안 되는데 얘는 램버트 도법은 강제로 키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로빈슨 도법은 켤 수는 있는데 켜면 진짜 안 예뻐. 그리고 옆에 선도 안 나와. 예.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도법이고요. 사실은 그거. 램버트 도법은 강제로 켜라 하면은 켜지긴 켜집니다. 예, 켜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켜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표시가 돼요. 여기도 표시가 됩니다. 예, 이런 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을걸요? 예, 보통 그리면은 좌표는 여기하고 여기다가만 주로 표시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도를 그리고 나면 얘하고 얘는 꺼요. 예, 마크를 끕니다. 그래서 그걸 끄라는 명령어가 요겁니다. 틱마크 똑같아요. 틱마크 근데 XT 예, X축인데 T 탑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XB를 건드렸었죠. X축 바텀, 바닥에 있는 걸 건드렸었는데 X축 탑, XT는 꺼라. XT ON을 false로 두면 끕니다. 그 다음에 Y축 오른쪽 YR ON도 false 끄면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사라진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제약적이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10도 간격으로 표시가 됐죠. 여러분들도 10도 간격으로 나왔죠. 5도 간격으로 할 수 있을까? 15도 간격으로 할 수 있을까? 30도 간격으로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얘가 그려주는 대로만 됩니다. 그게 싫으면 수동으로 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다는 방법을 쓰거나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지금 15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15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10도 단위로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냥 얘가 그려주는 대로 그려야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지도의 요 틱마크는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에다가 요걸 제가 일부러 붙였어요. 요 세 줄은 일부러 붙인 건데 MP 그리드 앤 림 온 이거 아까 봤었죠? 그죠? 그리드랑 요 테두리 붙이는 거 명령어고 그 다음에 론 스페이싱을 15도, 렛 스페이싱을 10도로 둬서 일부러 얘가 그 틱마크를 붙인 간격하고 일부러 맞춘 거예요. 예뻐 보이라고. 내가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 요 선은 근데 내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니 요 선 간격을 얘 옆에 붙은 라벨이랑 맞춰서 예뻐 보이게 만들겠다 라고 한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는 냅두고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꿔서 얘를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40도에 딱 요 지금 선이 그려져 있고 30도, 20도, 10도에 딱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도 90도, 그 다음에 간격을 15도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15도, 90도, 105도, 120도, 135도, 150도 선이 이렇게 그려졌고 아까도 지금 센터를 121.5도라고 맞추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가상의 고든 선이 하나 있다면 왠지 느낌에 여기 요 가운데를 지나갈 것 같죠. 127.5도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위도 지역을 잘랐을 때에 가장 흔하게 쓰는 동아시아 영역을 보여주는 도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나름 제가 참고해서 만든 건데 요게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 있는 일기도예요. 보면은 대충 비슷합니다. 잘린 영역과 이게 여기가 대충 또이또이하게 맞습니다. 여기 요 지도도 보면은 여기 90도 조금 안 되게 됐고 여기 150도 조금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90도 조금 안 되게 됐고 150도 조금 넘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거의 요 기상청에 나오는 일기도 영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겹치게 요 어디 숫자를 조정했냐면 요 숫자를 조정했겠죠. 그래서 요 숫자를 조정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게 만든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동아시아 영역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영역을 자르겠다. 그러면은 거의 여기 5줄, 4줄, 뭐 여기 나머지 틱 마크들도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줄, 마지막 한 줄 요거 남은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보여주려고 한 옵션인데요. 이거 뭐냐면은 실제로 지도를 그리고 나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컨투어 선하고 여기 지금 그 해안선하고 두께가 똑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가 땅이라고 그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데이터라고 그어 놓은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께를 좀 조절해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뜻이에요. 지오피지컬 라인, 그러니까 해안선입니다. 해안 육지선을 내 두께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 키워준 겁니다. 2.0. 그래서 보면은 요 선이 좀 두꺼워졌죠. 해안선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으나 얇게 만드는 건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요 해안선을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식으로 쓰고요. 나라 구분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구분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 중국, 몽골, 러시아 지역 표시되고 놀랍게도 한국, 남한하고 북한하고 쪼개져서 이렇게 선 그려집니다. 그것도 그릴 수 있는데 NCL 옵션에 보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도를 크게 그리면 사실 한반도 모양이 좀 엉성하죠. 자세히 보면 좀 엉성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뭐 제주도도 없고 해안선도 그냥 대충 그려놓은 것 같고 얘를 숫자를 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좀 더 좁히면 한반도만 크게 이렇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숫자를 이렇게 여기를 막 조절하면은 여기 뭐 이게 뭐야? 그러고 다 자르고 한반도만 띠 크게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려놓고 나면
안 예쁠 거예요. 생각보다 안 예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반도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되게 대충 그려 놓은 건데 확대해 놔서 별로거든요. 예. 이게 지도가 작아서 대충 그리는 건가? 예,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지도를 이 정도밖에 안 그려요. 기본 옵션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안선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예,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도법 4개 배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리는 실린더리컬 이퀴디스턴스, 예, 그게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각형 도법, 그거랑 로빈슨, 그 다음에 폴락 도법, 그 다음에 램버트 도법, 예, 요 4개를 아마 제일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이 요 4개 이상의 걸 쓸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요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요걸 제목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패널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패널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판넬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예, 판넬이에요, 판넬. 예, 지도가 이렇게 예를 언제 여러분들이 친숙할 거냐면은 선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기호 1번부터 따다다다다다 붙죠? 예, 그 각각의 하나 그거를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패널이에요. 예, 그래서 패널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예, 굉장히 쓸 일이 많을 것 같죠? 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이따 숙제로 보겠지만 뭐 온도, 습도, 바람, 뭐 온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봄 하나 그리고 여름 하나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장에 짠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에 일단 세 줄은 지금 요 목표는 뭐냐면은 1979년 1월 자료랑 1979년 8월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목표예요.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요거 중위도 지역 자르는 거 여기다가 놓고 시작을 합시다. 예, 여기다가 놓고 시작을 하는데 옵션을 그대로 살려줄 거예요. 자, 근데 요 위에 HGT는 하고 가져왔을 텐데 2개 가져올 거니까 예, 이 변수 이름을 좀 바꿉시다. 하나는 HGT1, 하나는 HGT8 해서 하나는 1월, 하나는 8월이야. 예, 하나는 1979년 1월 갖고 올 거고 하나는 1979년 8월 자료를 갖고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는 0번이고 하나는 7번이지. 예, 그래서 요 2개를 동시에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1979년 1월 자료와 1979년 8월 자료를 동시에 그릴 겁니다. 그럼 일단 2개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2개를 가져오고 나서 옵션에다 지금 그리는 옵션에다가 수정해야 될 것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런 램버트 도법에다가 추가해 줘야 될 것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건데요. 우선은 요 2줄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RES를 선언하고 나서 사실 어디다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본능적으로 예, 요 옵션은 무조건 RES 다음에다 붙여요. GSN draw는 false, GSN frame은 false라는 2줄의 옵션을 붙입니다. 예, 그리고 쭉쭉쭉 가요. 예, 아까 했던 엄청났던 한 20줄 내외의 그 옵션들 그냥 주르륵 다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워크스페이스 열기 전이든 후든 사실 상관없는데 요 플롯은 워크스페이스랑 순서를 서로 바꿔도 되는데 얘만 앞에 있으면 돼요. 얘보다만 앞에 있으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2줄만 앞에 있으면 되고 얘는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근데 플롯을 지금까지 우리는 플롯은 하고 친숙한 게 뭐냐면 GSN, CSM, 컨투어. 이게 친숙했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플롯은 하고 new가 뭐였었냐면은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함수였었죠. 예, 플롯을 배열로 만든다고? 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플롯을 배열로 만들어요. 2칸짜리 배열을 만듭니다. 근데 얘의 속성은 뭐냐면은 실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플롯, 인티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픽적인 요소 2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플롯을 그런 배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워크스페이스 열고 그 다음에 그림을 GSN, CSN, 컨투어 맵이 똑같은데 얘가 좀 바뀝니다. 플롯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플롯은 배열이 돼 버렸으니까 플롯에 0번, 플롯에 1번. 그러니까 2개의 그림을 포함하는 변수가 된 거죠. 플롯이. 원래는 플롯이 하나의 그림만 이렇게 GSN, CSN, 컨투어 맵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만 가지고 있던 변수였는데 걔를 2개의 그림을 가지고 있을 변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칸짜리 2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로 선언해 놓고 0번에다가는 이 그림을 1번에다가는 이 그림을 집어넣으렴이라고 한 겁니다. 변수는 아까 위에
HT1, HT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0번에다가는 HT1을 그리고 1번에다가는 HT8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두 줄이 더 붙습니다. 요렇게까지 그리면 그려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 밑에 두 줄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지 말라고 했거든. NC에다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담? 그리지 말라고 했던 명령어가 어디 있냐면 요 두 줄입니다. 그리지 마 라고 하는 명령어가 요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지 마가 좀 애매한데 실제로 그릴 거야. 그리면 그리는데 화면에다가 보여주지 마 라는 뜻이거든. 그림을 그리되 아직 화면에다가는 보여주지 마라고 여기 두 줄을 붙인 겁니다. 단지 그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만 해두는 겁니다. 그리지 마 해놓고 그림은 만들어서 여기 배열에다가 일단 저장만 해두고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붙이는데 뭐 RES의 아류작입니다. RES 앞에다가 PAN이라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패널용 리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패널 그림을 위한 새로운 리소스를 만든 거예요. 패널 그림을 위한 리소스를 하나 만드는데 물론 얘도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옵션이 주렁주렁 달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옵션 빼고 그거만 해놓고 그 다음에 패널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어가 GSN 언더바 패널입니다. 얘는 뭐 플롯은 어쩌고저쩌고 안 쓰고요. 그냥 GSN 언더바 패널 하고 딱 하면은 워크스페이스에다가 플롯을 그려. 플롯이 근데 아까 두 개짜리 그림을 갖고 있었네. 그걸 그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써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림의 배열 형태입니다. 세로 한 줄, 가로 두 칸. 무조건 NCL 배열에서는 세로가 먼저고 가로가 그 다음입니다. 세로, 가로 순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었죠. NY, NX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로, 가로. 세로로 한 줄, 가로 두 개. 그 다음에 리소스는 위에 적어놨던 요 PAN RES. 요 RES를 쓰는 거 아닙니다. 요 RES는 요 각각의 요 그림을 그릴 때 썼던 리소스고 여기는 철저히 패널용, 저 큰 패널용 리소스만을 따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RES 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려지기는 하는데 워닝 메시지가 주르륵 뜨고 나서 그림이 그려져요. 이건 GSM 패널용 옵션 리소스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류 메시지가 주르륵 뜰 테니까 별로 좋지 않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아주 짠 하고 깔끔하게 두 개의 컨투어 플롯이 이렇게 가로로 붙은 왜 이렇게 썼으니까 가로로 붙이라고 했으니까 세로 한 줄 가로 두 칸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두 개 붙은 이런 예쁘장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쏘리 오타 CONTOUR 미안.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뭐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요 두 이렇게 패널을 붙여놨는데 사실 뭐 조금의 한 두세 가지 정도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적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요색하고 여기 있는 요색하고 값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 누가 봐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항상 그래요. 밑에다가 나는 붙여놨으니까 면제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빨간색과 여기에 빨간색은 같은 값이어야 돼.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렇죠. 지금 컬러바가 다르죠. 하나는 1160부터 하나는 1600이고 얘는 1040부터 1500 얼마인 것 같으니까 둘이 서로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 값이 다르네요. 이러면 비교가 안 되죠. 아주 안 좋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never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했지만 붙여놨는데요. 이거 알아서 읽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붙였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 뭘 그런지 모르겠잖아. 똑같잖아. monthly geophysical height on pressure level 똑같네. 이거 보고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되죠. 그죠? 이 부분을 좀 고치면은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그거를 그린 겁니다. 요 그래프를 봤더니 이 패널 그래프니까 이 두 개 같은 색깔은 같은 값을 가리켜야 된다가 큰 원칙이었었고, 그 다음에 패널이 붙었으니까 이 두 그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목을 구별해서 달아주어야 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 요만큼이 붙습니다. 일단은 치기 전에 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설명 한번 잠깐 볼까요? 맨 처음에 공통된 범위를 그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컨투어 그림을 그릴 때 레벨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림이 다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셀렉션 모드를 뭐 임의로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뉴얼 레벨, 하나는 익스플리시트 레벨.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매뉴얼 레벨로 줬습니다. 매뉴얼 레벨로 줘서 1160부터 1600까지 40 간격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 1160하고 그러면은 1600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 정도 범위면 적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와, 얘는 이걸 어떻게 알아냈지? 이거 어떻게 보고 얘는 1160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패널 플롯을 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숙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린다 쳐.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4개를 했으니까 요거 범위를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줘야 될 겁니다. 나는 근데 미니멈 레벨하고 맥시멈 레벨을 어떻게 주지? 어떻게 줄래요?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 맥스 함수를 써서 예, 그 내가 그릴 데이터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2D 데이터에 민하고 맥스를 출력하게 해서 그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제가 선호하는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NCL에 그렇게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민 값이 얼마고 맥스 값이 얼마인지 그 레이블 바에다가 표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저는 그냥 손쉽게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붙여서 그냥 그립니다. 레이블 바에 대한 따로 옵션을 안 줬어. 이렇게 그린 다음에 봐요. 이 그래프를 봤더니 요 데이터를 봤더니 얘는 지금 예, 대충 요 색깔에 맞을 테니까 1200 언저리가 최소값이겠죠. 맥스 값 보니까 대충 한 1600 언저리가 최대값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림은 1040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색은 없고 여기 노란색이니까 얘는 최소값이 한 1300쯤 빨간색도 한 1500 뭐 1600 요 정도쯤 돼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최대 최소를 눈으로 보고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레이블 바를 그냥 각자 알아서 그린 다음에 예, 쟤를 보고 예, 범위를 쓱 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공통으로 하면 되겠군 예, 이라고 하고 저는 하는 걸 예, 이게 저의 방식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까 좀 민맥스 출력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정했습니다. 아무튼 예, 1160부터 1600까지 40씩 증가하도록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여러분들 방법에 맞게 근데 아무튼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레벨이니까 택도 없는 값을 쓰면 안 되겠지만 예, 예를 들면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2000부터 3000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안 찍히겠죠. 예, 최대 최소 범위를 벗어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먼저 오토로 두면 안 됩니다. 오토로 두면은 얘가 그릴 때마다 바꿀 거기 때문에 오토로 두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공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레이블 바가 범위가 공통이야. 그러면 굳이 이게 모든 패널에 다 붙을 필요가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전체 그림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 두 개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별 그림에 붙는 레이블 바는 없애야 돼. 그죠? LB 레이블 바 온이라는 옵션이 있었었는데 걔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개별 플롯에 붙는 레이블 바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에다 붙여야 되겠죠. 공통에다 붙이는 건 아까 공통은 전체 요거에 대한 리소스는 뭐라고 우리가 아까 변수명을 줬냐면은 펜 RES로 줬었죠. 패널 RES를 뒤에 선언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문단에다 썼지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쓸 때에는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얘는 RES와 관련된 거니까 적어도 얘는 그림 그리기 전에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플롯은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얘는 있었어야 되는 거고 얘는 펜 RES니까 펜 RES를 선언하고 나서 거의 GSM 패널 그림 그리기 직전에 가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능상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블럭에 써놓은 거지.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레이블 바를 붙여야 됩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은 그 리소스는 뭐냐면은 GSM 패널 레이블 바입니다. 예, GSM 패널 레이블 바. 예, 얘를 true로 주면은 이제 공통의 레이블 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와 관련된 옵션은 뒤에 똑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인 레이블 바에서 썼던 옵션과 똑같습니다. 그냥 LB 어쩌고저쩌고에서 주면 돼요. 예, 만들어라. 아까 이게 애석하게도 위에랑 똑같으면은 땡큐일 텐데
애석하게 똑같지 않아요. 펜RS 열면은 LB 레이블 바 오는 트루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얘는 공통의 레이블 바를 하나 붙여라는 여기로 GSM 패널 레이블 바라고 해서 옵션명이 다르고 나머지 뒤에 거는 LB로 해서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레이블 바를 주면은 얘는 이제 공통의 레이블 바가 하나 생겼으니까 조금 설명을 달아주면 좋습니다. 뭘 그린 건지.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한 거는 850헥토파스칼에 아까 HGT니까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각각 다 85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하이트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얘는 1월이고 얘는 8월이고 그렇죠? 그럴 때 보통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공통의 타이틀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거는 레이블 바에다 보통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각각의 독특한 거는 그림 제목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85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하이트라는 말은 레이블 바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림 제목은 1979년 1월, 1979년 8월로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예. 왜냐하면 지금 패널이 6개 있으면 패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 바가 거기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제목을 달아줘야 돼요. 나쁜 습관은 뭐냐면은 그림을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뭘 그렸는지 모르는 거야. 설명을 봐야 알아. 이러면 나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은 그림만 딱 봤을 때 다른 설명 없이 그림만 봤을 때 얘가 뭘 그렸는지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림에 뭘 그렸는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 각 패널에다가 붙이는 제목은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써주면 좋고 공통된 거는 레이블 바에다가 붙여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이블 바에다가 LB 타이틀 스트링을 다뤄서 대신 여기는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오 포텐셜 하이트 쓰면 기니까 예, GPH at 850헥토파스칼 그리고 단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써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목을 설령 안 다는 일이 있더라도 예, 제목을 안 달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 달았어도 예, 저 단위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단위 안 쓰면 단위 쓸 데가 없어요. 레이블 바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레이블 바의 요 타이틀에 LB 타이틀의 글자 크기도 좀 바꿨고 요 뭐 탑 마진은 그냥 한번 보여준 건데요. 해보면은 이 레이블 바가 제목까지 달아버리면 그림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요. 예, 띄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탑 마진이라는 예,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레이블 바가 예쁘게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까 그린 게 2번 있었죠? GSM, CSM 컨투어를 2번 썼죠? 플롯 0번에다가 그리고 플롯 1번에다가 그렸었는데 제목은 그때그때 다르잖아? 0번과 1번이 제목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0번 그리기 직전에 제목을 전해줍니다. TI 메인 스트링은 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0번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TI 메인 스트링을 바꿔. 예, 제목이 바뀌었단다. 예, 바꿔주고 그리고 플롯 1번을 새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똑같은데 제목만 다른 예, 2개의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2개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목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패널을 공통된 범위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약간의 마사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면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약간의 마사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면은 여기도 여전히 뭐라고 아까 써 있을 거야. 그 monthly 뭐 써 있을 건데 사실 여기도 안 썼지만 치사하지만 예, 그 지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붙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조그맣게 붙고 여기 조그맣게 붙고 했죠.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거에 해당해요. 그 리소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GSM 레프트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요 그림의 요거에 해당해요. GSM 레프트 스트링이 여기고 요건 그럼 누가 봐도 GSM 라이트 스트링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할 때 여기다가 안 써놨지만 예, 이렇게 따옴표 2개를 바로 붙여서 없어. 예, GSM 레프트 스트링은 없단다. 쓰지 말거라. 라고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소스에 예, GSM 예, 라이트 스트링도 없애버렸습니다. 예, 얘는 뭐 그냥 예, 기술적인 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주고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될걸요?
물론 제목이 왼쪽 정렬은 해야겠죠.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는 TI 메인 포지션, TI 메인 저스트 해가지고 이건 배웠습니다. 그거 이렇게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옮기는 거 빼고는 아마 저렇게 주면은 저 두 줄을 써주면 똑같이 될 겁니다.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이거는 뭐 그냥 기술 중에 하나라서 이따 여러분들 나중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받고 그냥 해보면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뭐 그냥 리소스의 모음이니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달아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와다다 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저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한 거냐면은 맨날 그림을 이렇게 가로로만 놨는데 세로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려면 뭐 아까 이게 어디 갔어? 요 1,2가 그거였죠? 세로 가로라고 그랬으니까 쟤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2,1로 해주면 이렇게 2,1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세로로 바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세로로 바뀌면 보통 요 뒤에 레이블 바도 밑에다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레이블 바가 공통의 레이블 바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림이 쉐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세로를 붙여요. 이렇게 세로를 붙이려면은 LB, 지금은 공통의 레이블 바니까 RES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펜 RES에서 바꾸는 거고 LB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수직으로 되게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줬는데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메모 정도 해두시면 좋은데 이건 뭐냐면 이걸 안 주고 얘를 그림을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갖다 붙이면 해보면 알아요. 이 위아래 그림이 너무 가깝게 붙어요. 너무 가깝게 붙어서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띄어서 예쁘게 만드는 옵션이 뭐 이런 겁니다. GSN 패널에 여기 대문자 Y가 한 글자 있어요. 요거 빼먹기 되게 쉽습니다. Y 화이트 스페이스 퍼센트. 뭐 이렇게 말이 길어. Y 화이트 스페이스 퍼센트. Y축 방향으로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 공백을 얼마나 줄 거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 정도 주면 요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2,1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세로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4개를 그릴 때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2로 쓰면 되겠죠, 배열을. 2,2로 쓰면은 세로 2줄, 가로 2칸짜리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를 그린다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3줄짜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3,4 세로줄 먼저 적으면 되니까 3,4라고 적으면 그리고 플롯이 그때는 배열이 12개짜리 그래픽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롯 0은 뭘 그리고 플롯 1은 뭘 그리고 플롯 2는 뭘 그리고 점점점 플롯 11은 뭘 그리고 라고 써놨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월별로 이렇게 제뉴얼이 페이브러리 마취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고급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패널을 만든 거고요. 약간 고급 기술들이 있는데 안 한 겁니다. 그냥 나중에 그런 고급 기술들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코딩을 할 때에는 상상력의 부재가 문제예요. 문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이 패널을 예를 들면 위치를 조금 어긋나게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줄 맞춰서 해야 돼? 살짝 옆으로 못 가게 하나? 물론 그래야 될 필요가 별로 없긴 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GSM 패널 하면 안 되고 걔는 조금 이렇게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들지 않나요? 그런 그림은 그리고 간혹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다 똑같은 2차원 컨투어 그래프만 패널로 붙였어.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컨투어 그림 있고 그 위에다가는 XY 그래프를 넣어서 이렇게 패널로 안 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하기엔 지금 이 수업 시간이 짧아서 못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상상력과 기본 기술이 상상력, 기본 기술, 영어에 대한 no fear, 두려움 없음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요 3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제가 원래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했지만 소원수리격 수업의 내용으로 계절 평균 약간 조금 일단 벌써 2페이지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이 길어졌어요. 자, 요거는 7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예, 이게 중요해요.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응용해서 다른 데도 쓰시면 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서 어저께 얘기했지만 각 연구실별로 이렇게 뭐 노하우가 있다면 예, 받아들이시면 되고, 지금 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이스로 이렇게 계절 평균을 보여드릴 때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를 그리면, 여기 그림을 내가 붙여놨나? 안 붙여놨네. 겨울철 평균 온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처음에 오픈 파일 할 겁니다. add 파일. 예. 요거 그때 누가 물어봐서 개인적으로만 가르쳤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다음 줄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역슬래시를 그리면 예, 그냥 다음 줄을 쭉쭉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별거 아닙니다. 예. S2의 에어 템퍼러처 값을 가지고 왔네요. 그걸 가지고 와서 뭘 그릴 거냐면 나는 925헥토파스칼을 그릴 겁니다. 예, 925헥토파스칼의 겨울철 평균 온도를 그리려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4년이에요. 겨울철 평균 온도를 그리면 퀴즈 몇 년치 나올까요? DJF는 12월, 1월, 2월입니다. 겨울철 평균을 계산하면 몇 년치가 나올까요? 쉽지 않으니까 뭔가 페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냈겠죠? 44년치 자료에 DJF를 가지고 오면 44년치의 DJF 평균은 몇 년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3년치. 왜?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면 됩니다. 예, 뭐 별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1부터 12월, 여기 제1년부터 44년. 예, DJF 평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1월, 2월, 12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여기 있는 1, 2월은 예, DJF가 앞에 예를 들면 1979년, 2022년. 얘는 78, 79 겨울이잖아. 생각해보면 78, 12월에 붙어야 되는 거였었죠. 애매하죠. 포함시켜야 되나? 안 포함시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 입장에서 2022년 12월은 2023년 1, 2월이랑 붙어야 되는데 예, 애매하죠. 그래서 DJF 평균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예, JJ의 평균은 쉬워요. 예, 6, 7, 8 평균은 쉬워. 예, 그래서 그냥 가운데 자르면 44년이 나오거든. 예, 근데 DJF 평균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서 IT 스타트를 10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11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게 0번이고 요게 1번이잖아. 점점점점 가면 요게 지금 1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번이었겠죠. 근데 나는 0번, 1번은 쓸 거 아니잖아. 처음 시작이 11번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로 줬습니다. 만약에 6, 7, 8을 한다고 했으면은 5였을 거고, 봄철 평균에서 3, 4, 5 하기로 했다면은 2였을 거고, 예, SON 가을철 평균 하기로 했다면은 8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좌표를 읽는 코드를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마다는 다른데 타임을 A 타임에서 가져옵니다. A의 시간 변수죠. 이게 타임에서 타임즈에다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A에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시간대, 그 다음에 내가 찍은 그 고도, 그 다음에 전체 전지구 하면은 뭐 그냥 첫 번째 시간대에 그냥 2차원 그 파일을 가져온 거죠. 첫 번째 시간대는 근데 갖다 쓸 거 아니죠? 우리 원래 11번부터 갖다 쓰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름을 더미라고 붙였습니다. 더미는 뭐 이렇게 쓸모없는 덩어리 뭐 이런 뜻이에요. 안 쓸 거라는 소리야.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은 dim 사이즈에다가 더미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답이 요거 dims를 안 하고 dims는 지정해 놓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 dims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73,144라는 배열 하나가 나옵니다. 저렇게 지금 저 상황에서 프린트 dims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답은 73,144라는 배열 하나가 나옵니다. 배열이에요. 이쪽이 레티튜드의 개수고 이쪽이 롱기튜드의 개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어떻게 했냐면 n times는 times 위에서 저장한 것에 dim 사이즈를 쟀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시간에 대한 거니까 숫자 하나 나올 겁니다. 뭐 52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 나온 요 dims의 0번이 레티튜드의 개수고 1번이 롱기튜드의 개수야 라고 적어줬습니다. and lets and longs 해가지고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레벨 빼고 타임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레티튜드는 몇 개인지, 롱기튜드는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아냅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걸 저는 선호해요. 예. 레벨은 왜 안 하죠? 예, 애초부터 이 스크립트는 레벨을 고정해 놨으니까. 예, 관심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array for sum, 합을 위한 array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sum은 new,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 안에다가 배열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nlets, nlongs, latitude, longitude, 그러니까 저기 있던 73, 144짜리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지구 모양을 하나 떠올리면 됩니다. 예, 아까 했던 그 2D 그림, 예,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고 걔를 0,0으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예, 0,0으로 초기화시켰어요. 예,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지구 한 장, 지구가 아까 그 그림 하나를 해놓고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루프를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n years는 0이라고 뭔가 변수를 하나 저장해 놓고 이게 몇 년짜리 데이터인지 세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do and도 루프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죠? 루프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문은 우리 알 거라고 생각해서 예, 지난번에 2D 배열 만들 때 잠깐 했었고, 자, it라는 변수를 해서 돌리는데 it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it start에서 시작해서 아까 여기 적어놨다. it start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n 타임즈 마이너스 3까지 갈 겁니다. 왜 3이야? 1은 아니고 n 타임즈 마이너스 3까지 갈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예요. n 타임즈 마이너스 3까지 가고 그 다음에 12개의 간격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할 건지 볼 겁니다. 무슨 계산을 할 건지 사실 여러분들이 노트를 펼쳐놓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528개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0번이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점점점 528개였으니까 끝이 527로 끝났겠죠? 그죠? 네, 이렇게 끝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뭔가요? DJF 3개씩 끄집어내서 여기서 전체 DJF를 다 끄집어내서 평균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죠? 네. 뭘 하려는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자, 이걸 어떻게 여기다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를 써.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써보면 DJF니까 첫 번째 DJF는 어디냐면 여기죠. 요 블럭이죠. 그죠? 요게 첫 번째 DJF죠. 이게 1979년 12월이었을 거고, 1979년 12월이었을 거고, 요게 1980년 1월이었을 거고, 2월이었겠죠. 그죠? 이해가 되고 있나요? 안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네. 요게 첫 번째 DJF입니다. 두 번째 DJF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12달 후에 있겠지. 그죠? 어딘가에 요게 지금 점점점에서 23, 24, 25가 두 번째 DJF죠. 이게 지금 1980년 12월일 거고 1981년 1월, 1981년 2월에 있겠죠. 그죠? 요 세 개를 그 다음에 끄집어 오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DJF는 어디 있을까요? 안 해봐도 되겠죠. 35, 36, 37에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 DJF는 여기다 12개 더 하면 되잖아. 예. 47, 48, 49번에 있겠죠. 이제 요 규칙을 파악하는 거지. 우리는 얘네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내면은 11번이야. 11번부터 시작해서 3개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23번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은 35번에서 시작해서 3개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 47번에서 시작해서 3개를 끄집어 올 거야. 이거를 룹 반복문으로 시킨 겁니다. 11번부터 시작하고 간격이 12개야. 예, 그러니까 11번, 어쨌든 그래서 11번, 그럼 그 다음에 이 루프를 한 바퀴 돌면 얘는 23번, 그 다음 루프를 돌면 35번, 그 다음 루프를 돌면 47번이 돼 있겠죠. 거기서부터 I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에어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거기서 시작해서 그거에 더하기 2. 그러니까 11이었으면 11 땡땡 13인 거죠. 11번부터 13번까지.
예, 그 다음에 12개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IT는 23이 됐겠죠? 23 땡 25, 23부터 25번까지.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35번부터 37번까지.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47번부터 49번까지를 가져오게 되겠죠. 오, 나이스가 되는 거죠. n 타임즈 마이너스 3은 왜 했냐면은, n 타임즈 마이너스 3은 왜 했냐면, 자, 여기다가 지금 요 IT에다가 더하기 2 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 IT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n 타임즈 마이너스 1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원래 배열이 지금 n 타임즈가 전체 개수예요. 528번이 전체가 지금 n 타임즈는 지금 얼마냐면 528입니다. 그럼 인덱스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0번부터 527번까지 가죠. 요 배열의 인덱스가. 그죠? 그래갖고 얘를 변수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0번부터 n 타임즈 마이너스 1까지 가죠. 그죠? 예, 왜냐면 하나씩 밀렸으니까 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통은 루프를 쓸 때 0부터 n 타임즈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모든 순간이 되는데 n 타임즈 마이너스 1을 썼다간 IT 더하기 2를 하니까 n 타임즈 더하기 1까지 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n 타임 요게 운이 나빠서 IT가 n 타임즈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IT 더하기 2번까지 볼 거니까 n 타임즈 더하기 1번을 보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n 타임즈 마이너스 1에서 끝나야 되거든.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것 그 이상의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볼 때 무조건 n 타임즈 마이너스 1에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IT는 n 타임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다 더하기 2를 해도 n 타임즈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n 타임즈 마이너스 3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에어에서 IT부터 IT 더하기 2까지 사실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아닙니다. 요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레벨 1의 컴마 땡 컴마 탱 2차원 배열을 그러면 이제 특정한 고도의 전 지구의 타임 3개에 해당하는 걸 갖고 온 거죠. 그죠? 11번, 12번, 13번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DIM AVG N 그러니까 어떤 차원을 따서 평균을 내라고 한 겁니다. 평균을 내 0번 코디네이트 여기 0번은 여기네요. 그죠? 시간을 따라서 그러니까 석 달치 갖고 와서 석 달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이게 첫 DJF의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DJF의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하면. 그럼 얘가 지금 여기 나머지 건 뺐습니다. 여기 지금 요 네모는 빼고 여기까지 하면은 첫 DJF의 평균이 나오고 그럼 두 번째 요 루프를 한번 돌면은 요 계산을 하면은 두 번째 DJF의 평균이 나올 거고 하면은 세 번째 DJF의 평균 점점점 계속 DJF의 평균이 쭉쭉쭉 쌓이겠죠. 우리는 전 DJF의 평균을 보고 싶어. 2차원 배열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해가 되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 그걸 한 겁니다. 얘를 여기 아까 만들었던 그래서 여기 바썸이 그래서 된 겁니다. 2차원 배열 하나 빈 걸 만들어서 여기 다 더해. 바썸은 바썸 더하기 이거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누적 덧셈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 n 이어즈는 0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자, 한 번 더 했으면 n 이어즈는 n 이어즈 더하기 1. 한 번 했어. 라고 한 거죠. 그럼 루프를 한 번 더 돌면은 아까 있던 거에다가 새로운 평균을 계산해서 더할 거고 두 번 더 했어. n 2어에다가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더했으면은 여기다 또 그 다음 DJF 평균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자, 세 번 했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루프를 빠져나오면 요 n 이어즈는 뭐가 나오냐면은 몇 번 이 계산을 몇 번 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내가 만약에 맞게 했다면 여기다가 프린트 n 이어즈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4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면은 43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11이 아니고, 그러면 JJA야. 그러면은 6, 7, 8이니까 5번으로 했을 건데, 5번으로 하면 여기가 그 다음 저기를 5번으로 바꾸고 여기 n 이어즈를 출력하면 뭐라고 나와야 되나요? 그때는 44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때는 앞뒤로 잘린 게 없으니까 44년치가 나왔어야 되겠죠. 해보면 44 나옵니다. 잘 계산이 된 거죠. 요게 12월, 1월, 2월을 평균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대신 그건 거죠. 딱 요렇게 생긴 것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딱 3개월치만, 딱 3개월치 해야 돼. 항상 3개월치 해야 되고, 항상 12개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뭐 그런 코드만 되겠죠. 예를 들면 임의로 내가 이렇게 뭐 몇 월 더해서 평균 내고 싶어. 이거는 안 되겠죠.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만 제가 쓰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요 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 코드를 이해하는 게 요 전체 계절 평균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중요한 점, 진짜 중요한 점. NC를 배울 때 그 대학원생들도 심지어 잘 못하는 점이에요. 제대로 안 배운 애들.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다루는 자료는 보통 커요. 그죠? 우리 대기과학은 기본적으로 전지구 자료 같은 거 되게 많습니다. 자료를 다루면 몇백만 개가 한 포인트에 쏟아져요. 걔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열을 읽어드리면 메모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컴퓨터 메모리가. 보통 그래요. 거기다가 막 20년치 막 이렇게 연도수도 쌓여져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대원칙, 제가 그때 NCL을 쓸 때 루프를 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느려요 라고 해서 루프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군데에는 거꾸로 반드시 루프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루프를 써야 되는 데가 언제가 되냐면은 시간에 대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루프를 써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에어라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 갖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연습 때는 뭐 이렇게 이런 걸 잠깐 했었습니다. TT는 A의 에어 뭐 이렇게 잠깐 했었었죠. 절대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얘는 이렇게 하면 갖고는 오지만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대한 온도 자료를 한꺼번에 읽어드리겠다는 거잖아. 예,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자료는 끼케야 사실 144 곱하기 73이에요. 얼마 안 돼요. 거기다 뭐 레벨 해봐야 한 20개 됐나? 레벨 한 20개 되나요? 뭐 그 정도쯤 내외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버티는 거지. 여러분들 아마 졸업 연구할 때라든지 뭘 할 때 하다 보면은 한 지금보다 한 10배쯤 큰 데이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1152 곱하기 768 가로 세로 데이터의 개수가. 예, 이 정도쯤 아주 흔하게 볼 거예요. 예, 그럼 1152 곱하기 768은 도대체 몇 개지? 라고 생각하면 144 곱하기 72에 대충 가로 10배, 세로 10배. 양이 100배가 많아요. 예, 100배가 많아진다니까. 예, 읽는 시간이 100배가 더 오래 걸려요. 그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뭐 30년치 다 읽어드리겠다고? 메모리가 당연히 못 버팁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컴퓨터의 작업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윈드 서버가 막 버벅대고 연구실 서버가 버벅대서 다른 사람이 접속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보면 이제 그런 작업을 돌리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이제 뒤통수 한 대씩 때리고 작업을 죽이렴. 이렇게 작업을 돌리면 안 된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에서 파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맞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 시간대를 한 번에 가져오면 안 되고 루프를 돌려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시간대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n 타임즈 마이너스 1 해놓고 TT는 A의 에어의 해당 시간대 뭐 전 지구의 영역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해당 시간대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복잡 작업하고 and do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루프를 돌려야 됩니다. 한 번에 절대로 모든 시간대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데스크탑에서 뭐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예, 물론 여러분들 데스크탑이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하면 모자라. 메모리 공간이 모자라서 컴퓨터는 메모리 공간이 모자라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유식한 말로 가상 메모리라고 불러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메모리만큼 빠를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일단 컴퓨터가 느려져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잡아서 메모리처럼 쓰려고 하니까 느려집니다. 게다가 하드디스크를 그럼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돼요. 하드디스크는 그러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성능에 문제를 끼치고 컴퓨터의 수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루프를 돌려서 하나 읽어서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한 번에 3개 불러드렸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3개 정도쯤은 뭐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최대의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반드시 타임에 대한 거는 루프를 이렇게 돌려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썸을 이제 만들어서, 바썸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첫 번째 3개월에 평균을 냈고, 두 번째 3개월, 세 번째 3개월에 평균을 쭈르륵 내서 얘를 지금 다 더한 값입니다. 다 누적해서 더했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 평균을 내려면 나누기 n 이어즈 하면 되겠죠. 그죠? 몇 번 더했는지 여기 카운팅을 했으니까 n 이어즈로 나눠주면 그럼 평균이 잘 나올 겁니다. 예, no problem.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기술입니다. 그냥 뭐 켈빈 온도니까 2732로 뺀 거고, 요거 한 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바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죠? 144 곱하기 73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원래 여기서 A에서 이렇게 바로 에어로 해서 가져오면은 얘가 그리면 한 번에 지도로 짠 그렸었잖아요. 그죠? 지도로 했을 때 짠 그려지는 이유가 얘가 이미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티튜드, 롱기튜드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프린트 해보면, 프린트 바 서머리 해보면은, 예, 한 번에 나는 얘를 x축, y축을 지정해, 느낌표 해가지고 정해준 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짠 하고 잘 나왔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CDF 파일 자체가 잘 만들어진 거라서, 예, 거기 안에 있는 변수를 그냥 가지고 오면 걔는 좌표축 설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만든 건 그렇게 안 돼 있겠지.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썸의 느낌표의 0번은, 바썸의 느낌표의 1번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은 걔랑 똑같은 배열이 아까 덤이라고 내가 만들어 놨잖아. 아까 잠깐 쓰려고 잠깐 해놓은 거 있었죠. X축, Y축 정보를 알아내려고 한 거.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에어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 정보 갖고 있겠네? 이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 넣으렴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copy 바 메타입니다. 베리어블 변수의 메타 정보를, 예, 복사해서 넣으렴 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그러면 한 큐에 집어넣으면, 예, 주르륵 다 뭐 코디네이트며 뭐 미싱 밸류 정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르르 가게 됩니다. 좋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계산 코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예, 그 메타 정보를 이렇게 한 줄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그림입니다. RES는 true 해놓고 CMP론 해가지고 열고, 예, 컨투어 맵해서 그려주면은, 예, 아주 나이스하게, 예, 그 12월, 1월, 2월 43년치의 DJF 평균 925 헥토파스칼 에어였지. 예, 온도가 짠 하고 예, 멋있게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요 카피메타 없다 쳐. 카피메타 없다 치고, 우리가 그릴 거는 지금 AVG라는 그 변수가 우리 궁금한 거죠. 그죠? 바 AVG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칩시다. 프린트 바 서머리 바 AVG를 출력함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정보가 쭉 나오겠죠. 근데 그 정보가 좀 부실해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새로 만든 2D 배열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몇 개인 것 정도까지는 나와요. 예를 들면은 디멘전 해가지고 얘가 아까 요렇게 만들다고 했으니까 레티튜드는 73개고, 예, 그 다음에 144개고 이런 정보까지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지도 정보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가 뭔지도 설명도 안 나와 있어. 예, 얘가 사실은 온도고요. 예, 뭐 그 안에 미싱 밸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좌표가 설정이 안 돼 있어. X가 얼마일 때 그려진 건지 Y가 얼마일 때 그려진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턱대고 그림을 그리면 일단 첫 번째 지도에다 그릴 수 없게 되고 컨투어 맵이 안 먹혀요. 예, 에러 메시지가 잔뜩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컨투어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73이 0번째 축이었으니까, 예, 두 번째 축 0부터 143, 그 다음에 0부터 73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이게 지도 자료니까 X축, Y축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단 말이지. 그거를 수동으로 지정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배웠어요. 바 AVG의 느낌표의 0번은 우리는 얘 이름이 뭐였냐면은 뭐 렛이겠죠, 0번은. 그죠? 여기가 레티튜드고 여기가 롱기튜드니까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바 AVG의 1번은 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바 AVG의 이름을 지정해 줬으니까
렛은 뭐 집어넣으면 되지. 하나 갖고 와도 되겠지. 뭐 A에 렛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될 거고. 바 AVG에 론은 A에 론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지. 귀찮잖아. 이 네 줄 적어주는 거. 어차피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고 누군가는 얘를 잘 돼 있거든. 그걸 갖고 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서 잘 돼 있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지. 아까 이미 요소 근데 우리는 한번 갖고 왔던 전력이 있어요. 더미라고. 더미에 있는 모든 그 정보를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메타 정보라고 불러요. 예, 더미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가져다가 똑같이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렴 하는 거죠. 대신 그러면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크기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에러가 나옵니다. 크기가 다른 배열에다 이렇게 복사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크기가 똑같은 배열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서 그 다음에 프린트 바 서머리 바 avg 하면은 멋지게 나옵니다. 코디네이트도 잘 설정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나요? 얘를 조금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스마트하게 응용을 할 수 있으면은 얘 코드를 4번 반복하지 않고 계절 평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윙? 할 수 있어요? 예, 생각해보면은 바꾸는 게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IT 스타트만? 예, 그럼 IT 스타트를 새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루프를 4번 돌리면 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로 낼 게 숙제를 보여주자.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오늘 숙제 요겁니다. 과제 2개 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자, 오늘이 1월 18일이죠. 예, 오산에 2023년 1월 18일 00UTC 오늘 아침에 고층 기상 관측 자료 우리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고도를 12km 고도까지 지상부터 12km 고도까지의 변수가 되게 많았었죠. 온도 템퍼러처라고 써 있고 압력 PRES라고 써 있고 비습은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 스피스픽 휴미디티라고 써 있나? 아무튼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스피스픽 휴미디티 아니면 믹싱 레이쇼 둘 중에 하나로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온이 THT 아마 E라고 써 있을 겁니다. 거기. 포텐셜 이퀴벌런트 포텐셜 템퍼러처여서 아마 TH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니까 E라는 단어가 붙었을 겁니다. 그거 변수 4개에 대해서 연직 프로파일을 패널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1곱하기4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온도, 압력, 비습, 상당온이 그렇게 되게. 그 다음에 Y 약간의 그러니까 오늘 패널 플러스 써먹으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약간 킥을 넣는데 Y축은 단위가 그냥 갖고 오면 미터죠. 거기 킬로미터로. 그 다음에 각 패널마다 적절한 제목을 위에 타이틀로 붙이시고 자료는 여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기후 자료 포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갖고 오셔서 여기는 알겠지만 그 지난번에 봤지만 컬럼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데이터 저장되어 있고요. 기상기후 자료 포털은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긁어 오셔서 이제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 그렇게 VI에서 편집해가지고 컴마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파일을 읽어서 예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 2번 문제는 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1979년에서 2년 2020년 동안 평균한 계절별 850헥토파스칼 지위고도 지오 포텐셜 하이트 변수를 850헥토파스칼 지위고도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해가지고 계절별로 평균 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그린 동아시아 영역 오늘 수업 시간에 전구 말고 동아시아 영역에 대해서 2 곱하기 형태의 패널 그림으로 그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197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한 그러니까 여기는 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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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년 평균한 그 플롯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각 패널마다 적절한 제목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여기만 이 대시가 없죠? 다 연속적인 대시인데 여기는 12월, 1월, 2월에 대한 자료를 평균 내시면 그래서 2x2 그림을 그리면 레이블 막대는 공통으로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레이블 막대는 공통으로 하나만 있어서 뭐 그건 2 곱하기 2니까 가로로 놔도 되고 세로로 놔도 됩니다.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그리면 이 두 문제가 대망의 우리 5일 수업의 마지막입니다.